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몇 년을 질질 끌어오던 김학의 사건이 마침내 종결 처리됐습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 검찰은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공수처가 필요했던 거죠. 제 식구 감싸기, 검찰 봐주기, 더 이상 검찰이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어이없는 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어봅니다. 한솥밥을 먹던 지 식구의 얼굴도 몰라보는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당키나 할까요? 하나마나한 재수사를 질질 끌며 시간을 낭비하고 세금을 낭비했던 여완석 부장검사에게 윤석열 청장은 고맙다고 인사와 포상을 아끼지 말아야 할 듯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옛말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이 말이 딱 어울리는 듯합니다. 통합당은 가짜 페이퍼 위성정을 만들어 소수당에 들어갈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만하게도 반칙으로 제1당이 되면 보복 탄핵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앞순위는 소수당한테 다 배정을 하고 뒷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상 얻을 수 있는 의석에서 하나도 더 얻을 생각이 없습니다.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순번을 양보하는 희생으로 진출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을 응징하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정당 투표를 붙이기로 했다며 투표는 내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만든 선거법인데 미래통합당은 페이퍼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소수당 의석 도둑질하는 반칙을 썼다며 우리는 그만둘 것을 촉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금지 요청을 했다. 그런데 통합당과 선관위는 우리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데 통합당은 반칙으로 일당이 되면 보복 탄핵을 선언했다며 우리 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석을 하나도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앞순위는 소수당에 배정하고 뒷순위 하겠다며 선거법상 얻을 수 있는 의석에서 하나도 더 얻을 생각이 없다. 소수당이 양보해서 원내 진출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대표는 선거법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른 통합당을 응징하는 차원에 있다며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민주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는 희생을 해야 한다. 의석을 더 얻지 못하면서 큰 희생을 치러야 하기에 당의 주인인 당원 의사를 묻겠다. 당원 여러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더 이상 망설이지도 머뭇거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도 이미 결정된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일 뿐인 겁니다. 아무런 목적도 또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정강정책도 없이 오로지 비례의석만을 얻기 위해서 선거법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실이죠. 이렇게 급조한 이 정당은 위헌성이 굉장히 많은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비판을 해놓고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비례형 가설 정당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당 내부에서도 오랜 그런 숙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지난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특별결의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같은 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위성정당은 구태정치라며 혁신의 길을 걸을 것이며 비례용 선거연합정당의 참여는 불가하다는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상대는 무기를 들고 싸워서 그래도 역시 그냥 맨손으로 싸워야 한다. 이게 입장인가요? 뭐 비유가 굉장히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상대가 흉기를 꺼내들었다고 이쪽도 같이 흉기를 꺼내들면 둘 다 퇴장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게임이고 스포츠. 근데 한 사람은 흉기를 들었는데 퇴장 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규탄해야 되는 거죠. 그걸 근데 규탄해야 그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그걸 비판해야 되고 비판은 맞는데 네. 제 말은 이번 선거에서는 퇴장이 안 되고 이번 선거를 치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상대가 흉기를 꺼내들었다 그래서 상대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단호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 농객인 전우영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 참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그는 그래서 레슬링 선수들끼리 주먹질을 안 하기로 합의했어도 심판이 주먹질을 해도 된다고 했으면 이미 룰이 바뀐 겁니다. 주먹질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를 같은 링에 올려놓고 경기를 구경하는 게 비신사적인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심판이 나쁜 놈이고 불공평한 경기를 강행하라는 관중이 비신사적인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 현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맞습니다. 이미 룰은 바뀌었습니다. 정의당은 그만 정신을 차리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정의당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 정의당의 모습은 소탐대시라는 진보 코스프레 정당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제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단 신천지의 위장 봉사단체로 보이는 한국나눔플러스가 지속적으로 접촉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출범 4년차 신생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는 현재 대구시를 대표하는 봉사단체의 하나로 급성장했습니다. 11일 오늘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뉴스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신천지에 대한 커넥션 의혹 정황이 드러난 뉴스인데요. 이 뉴스가 더 큰 화제가 된 건 권 시장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권 시장은 신천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나는 예수교 장로회 안수 집사라며 SNS상에서 의도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으로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11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고 해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황망함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신천지와의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늘 푸른 봉사단 등 봉사단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데 어떻게 알 길이 있었냐면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이 끝나고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일반 시민도 다 사진을 찍어드리는데 신천지라 알았으면 사진을 찍었겠냐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그 사진을 퍼나르며 제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고 심지어 교인이라고 얘기한다면서 제가 예수교 장로회 안수집사다. 하도 답답해서 앞으로 일체 해명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 싸운 지 22일째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버거운데 교묘하게 방역을 방해하는 신천지, 저급한 언론들의 대구 흠집내기, 진영 논리에 익숙한 나쁜 정치와도 싸워야 한다. 사면이 초가다. 코로나19 책임 이꼴 신천지 이꼴 대구 이꼴 권영진 대구시장이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한 사악한 음모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마음껏 덤벼라. 당당하게 맞서줄게.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몸이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전쟁만큼은 끝장을 볼 것이다. 반드시 대구를 지키겠다. 앞서 권 시장은 10일 저녁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 마음껏 덤벼라. 당당하게 맞서줄게라며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몸이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전쟁만큼은 끝장을 보겠다. 반드시 대구를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 싸운 지 22일째 접어들고 있다면서 이 싸움도 버거운데 교묘하게 방역을 방해하는 신천지, 저급한 언론들의 대구 흠집내기, 진영 논리에 익숙한 나쁜 정치와도 싸워야 한다. 사면이 초가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구시장이 신천지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한 사악한 음모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22일간 그의 행보를 보면 의심을 넘어 정황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은 정말 생뚱맞은데요. 권영진 시장은 이미 버스가 떠났다는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건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모든 사태가 마무리되면 자신의 무능과 사이비 신천지와의 유착관계의 책임을 물어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취재 결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단체가 시에 정식 등록되기 전인 2016년 8월 25일 발대식에 축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한국나눔플러스 출범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신천지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유착 의혹은 사실일까? 취재진은 신천지 위장단체와의 유착 의혹에 관한 권영진 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시장실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